마감 전 업앤다운 김동현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전장에 좀 버텨주는 코스닥까지 하락 돌아서면서 양시장 낙폭 좀 키워놓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제 중국과 유가 이 변동 위험이 지금 쉽게 끝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미국 시장이 반등 자리에서 반등 못한 부분이 조금 의미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홍콩 모습을 봤을 때는 중국도 정부에서 버텨내려고 하는 지수대를 자칫 못 지킬 수도 있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 변동 위험이 좀 더 유지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혀 대비가 안 돼 계신 분들께서는 현재 지수대 1900이지만 이 이하로 만약에 들어가면은 약간 비이성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뭐 약간 뭐 지수 밸류에이션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뭔가 이렇게 좀 버틸 수 있다라는 기대감 내지는 뭐 최악의 경우 내지는 좀 불확실 위험은 아니다 이 정도의 관점이었는데 여기서 추가 변동성이 생긴다라면 그럴 수 있는 자리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의 어떤 대비가 최소한 좀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으로 하시든지 현금 비중을 뭐 최소한 한 30% 확보하시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현재로서는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GS건설, 한원시스템 올려주셨는데요. 먼저 셀트리온 보겠습니다. 뭐, 아침부터 램시마의 미국 판매 허가 기대감 나오면서 아주 뭐, 강세였습니다. 현재는 시장 탄력 따라가면서 좀 주춤해 있습니다. 한 2.28% 그래도 강세는 유지하고 있는데요. 목표가를 뭐 한 12만 원대까지 좀 보고 있는 쪽들도 있던데, 좀 뭐 매수했던 분들은 유지하는 게 낫겠습니까? 일단 현재로서는 셀트리온이 종목 자체에 대한 움직임도 있지만 시장이 좀 버팀목 역할을 좀 해주고 있겠죠. 물론 현재 상황에서 시장이 추가 하방 변동이 나온다라면은 뭐 그 낙폭과대에 대한 일차적인 트레이딩 대상이 계속 될 겁니다만은 현재 위치에서 셀트리온이 만약에 이 정도 시세가 아니었다면 시장은 훨씬 더 약할 거로 전제가 되죠. 이걸 역설적으로 본다라면은 셀트리온 한 종목으로 지금 시장을 약간 왜곡시키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직접 거래하신다면 모르겠지만 셀트리온을 보고 시장을 판단하기는 오히려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반대로 여기서 셀트리온이 마이너스 전환되거나 이랬을 때는 시장 변동성이 빠르게 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는 체크해야겠지만 뭐 이 셀트리온 시세가 시장의 전체라고 보지는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건설주 GS건설 보겠습니다. 오늘 뭐 한 9% 현재 지금 또 VI도 발동되어 있습니다. 뭐 최악은 지났다는 평가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고요. 뭐 저 PBR 매력에다가 오늘 뭐 강남 쪽 분양 얘기까지 호재성 재료 겹치는 것 같은데요. 뭐 추가적으로 여기 바닥 확인하고 좀 올라간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좀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는 시장에서 가장 사실 보면은 좀 판단에 있어서 시장을 아주 약하게 보기에도 제일 약한 업종이고 유가 연동 업종인데 현재 건설주 반등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다 싶은 정도의 시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유가가 오히려 뭐 여기서 20불 간다고 해서 지금 플랜트 업황 전망 자체가 뭐 더 나빠질 건 없겠죠. 엄청난 상각이 이루어졌으니까. 뭐 거기에 대한 선제적인 반응이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좀 의미는 분명히 있겠고요. 뭐 과거 작년도 지난 어떤 7, 8월 달 건설주가 시장보다 바닥을 훨씬 먼저 잡은 자동차주가 시장보다 저점을 훨씬 먼저 잡고 반등이 좀 더 연속적으로 나왔던 것처럼 좀 의미 있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시장의 분위기 자체를 바꾸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한원 시스템은 지난주 후반에 2017년 가동을 목표로 미국 오하이오에 신공장을 증설한다고 이야기 나왔습니다. 오늘은 뭐 자동차 부품 쪽이라든지 완성차가 오후장 들어서 같이 올라가면서 약간 좀 시세가 더 세지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5만 1천 원 선까지 반등 나와 있습니다. 어떤 전략 필요하겠습니까?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이후에 뭐 시장이 추가적인 변동이 있든 없든 간에 항상 보면 시장이 외부 변동이나 이런 글로벌 변동성이 발생됐을 때 복원을 제일 먼저 해주는 건 좋은 종목입니다. 좋은 종목이고 뭐 실적과 성장 그리고 기본적인 수급이 안정적으로 깔려있던 주식들이 시장 변동성 이후에 좀 빨리 복원되고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현재 시장에서 뭐 시황 관점에서의 대응이나 관리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보유하신 종목이나 혹은 관심 종목군이 실적과 펀더멘탈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건조한 주식이고 성장이 가능한 주식이면
뭐 이번에 뭐 예를 들어서 저금리 기조에서 시장이 뭐 대공황으로 간다거나 뭐 이런 건 전혀 아닐 테고 대세 하락으로 간다거나 이런 건 아닐 것이기 때문에 최악이라도 변동성 위험에 대한 노출 정도가 될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면은 시장 불확실성 대비는 여전히 1차적으로 좀 종목이 좋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좀 더 적극적인 회피 내지는 위험 관리를 하신다라면은 현금 관리도 포트폴리오 전반에 걸쳐서 조금 하신다. 이 관점을 좀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연속해서 하락 쪽 보겠습니다. 먼저 종군당인데요. 오늘 뭐 제약주가 장 초반 대비로 후장에서는 좀 더 밀려나 있습니다. 지금 종군당이 한 7%까지 밀렸다가 현재는 뭐 한 약간 낙폭은 줄입니다만 15만 원 이탈해 있는 상황인데요. 뭐 급등 이후에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아니면 실제로 이제 좀 조정이 시작된다, 약세 전환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뭐 지금까지는 뭐 정상적인 조정 정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 위치에서 뭐 14만 원 이하로 들어가거나 하게 되면은 전체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겠습니다. 셀트리온이랑 비슷한 역할이 되는데 이번에 제약주의 차별적인 시세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시세를 줬던 주식이 종군당이기 때문에 종군당 주가가 흔들린다라면은 시장 전반의 체감이 상당히 빠르게 좀 위축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는 종군당이 한 14만 원대 정도의 지지력이 변동성에 있어서 조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이 또한 뭐 되돌림이 강할 대상이니까 지켜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화학주 내에서는 LG화학이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또 이제 뭐 롯데케미칼도 약간 유사한 것 같고요. 오늘 시장 대비로는 뭐 선전하는 것 같습니다. 한 1%대 빠져 있고요. 외국계 창구로 한 14,000주 매도 우위입니다만 뭐 큰 폭의 조정보다는 조금 한 1%대 약세권인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예, LG화학과 나머지 여타 전기차 관련주 잠깐 같이 말씀드리면은 시장 때문에 떨어진다라면은 여전히 중장기적으로 대형주 쪽에서는 받을 만한 게 몇 개 없다. 그 대상에는 여전히 LG화학이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난주였죠. LG화학의 GM 그 2차전지 셀 납품가가 공개가 됐는데 이걸 왜 공개했는지 모르겠는데 통상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건데 GM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낮았습니다. 그 셀 가격이 이렇게 되면은 완제품 하더라도 한 200불대 초반밖에 안 될 텐데 이렇게 된다라면은 LG화학 쪽에 납품 들어가는 부품사들 마진이 과연 남을까 싶을 정도로 뭐 규모의 경제 싸움을 LG전자 먼저 좀 건고 LG화학 쪽에서 2차전지 시장 쪽에서 먼저 걸은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면 2차전지 완제품 업체에서는 LG화학은 좀 주도권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부품사는 좀 얘기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기차 관련한 최근에 테마성으로 움직였던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최근에 주가도 좀 약해졌고 좀 경계성 관점으로 당분간은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LG화학은 시장 때문에 밀리면 여전히 중장기 관점에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할 주식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대우증권인데요. 뭐 일부 기관에서는 뭐 대우랑 미래 합병 관련해서 미래는 사고 뭐 대우는 팔자 얘기 나오고 있고요. 또 ELS 관련된 이슈들도 좀 불거지고 있는데요. 증권주 내에서 대우증권 대표성을 좀 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 어떻게 좀 해야 되겠습니까? 예, 제가 대우증권을 말씀드리는 것도 사실 대우증권이 대형사로서 뭐 지점 영업이 좀 확장세에 있었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보면은 ELS 쪽에 대한 노출도 큽니다. 지금 홍콩 지수 제가 지금 중국 시장도 지금 조금 좋지 않게 보는 이유가 중국 본토는 중국 정부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홍콩 시장에서 서방 자금들이 중국 시장을 컨트롤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홍콩 지수가 지금 H지수가 지금 9천이 깨졌습니다. 홍콩 H지수가 9천이 이렇게 깨진 상황이면 이후에 그 홍콩 HSBC 지수나 뭐 이런 부분들로 연계되어 있는 상당히 큰 ELS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하필 자체 해지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ELS 손실분을 증권사들이 많이 떠안아야 되는 상황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증권주의 약세가 이와도 충분히 연결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미래에셋증권의 대우증권 인수도 이걸 좀 확인하고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정도로 인수하자마자 바로 대규모 손실도 한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 역시도 지금 체감적으로는 조금 중국 시장의 어떤 강력한 전환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좀 늪에서 좀 헤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감전화 팬다운 김동현 전문가였습니다.